자,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시장판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를 질의하는 의원 보고 위전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시장판은 하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네, 진행 좀 하십시다. 자,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사퇴하세요. 이럴 땐 신상 발언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료 요구도 못하게 해, 신상 발언도 못하게 해.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세요. 자, 법무부 장관님. 네. 간첩죄 개정을 국회에서 하라 그러는데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죄 처박아 놓은 거 아시죠? 당정회의 의제로 올려주십시오. 네, 자, 아까 당일단 저희가 그렇게 하십시오.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저희는 찬성인데 민주당이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반중시 심각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반중시 심각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반미 시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미 시위는 심각하지 않다. 자, 반미 시위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까? 자, 내란 특검 수사방해 주한미군 규탄 서명.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주한미군 떠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안보에. 자, 경주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주최자를 보면 촛불 행동입니다. 촛불 행동. 재미있는 것은 그 대표가 누구냐?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웅입니다. 그런데 김민웅이 연좌제가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보면 저 이재명 대통령 뒤에서 시위하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귓속말하고 이 촛불 행동은 민주당하고 한 몸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도 또 추미애 위원장도 저기 가셔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촛불 행동에서 하는. 자, 근데 보십시오. 자, 반중 시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와 있는데 반미 시위하고 그러면 우리 유리한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반중 시위랑 똑같은 잣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시위에 대해서 저희 그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까 반중 시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반중만 혐오 시위라고 하는데 반미 시위도 살펴보시라. 반미 시위는 국가 안보 이익과 국가 경제 이익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 달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하셨어요. 그 김민웅 뭐라 그랬냐? 베네수엘라 사법개혁처럼 해야 된다.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 사법개혁은 좋은 모델이다. 그게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증언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위헌이라고 하고 이것이 독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몸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내란몰이가 끝을 모릅니다. 우리 국정감사하면서요.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국정감사하면서 내란이 정가의 보도입니다. 내란이 소설에 좋은 소재입니다. 내란 붙여서 정말 소설을 써도 기가 막힙니다. 법원과 검찰과 수사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알고들 하시는 말씀인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국정감사에 내란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조사해봤는데요.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 111회, 법무부 102회, 대법원의 그다음 두 번째 대법원 34회, 감사원 26회, 헌법재판소 103회, 군사법원 64회, 서울고법 114회, 법제처 131회. 내란으로 시작해서 내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법무부, 법원행정처, 오늘도 지금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회의 있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대검 왜 회의했냐고 난립니다. 12월 3일 계엄날. 아니, 계엄이 발생했으니까 국가기관이 회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이게 박성재 법무장 장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법치의 상징이 돼야 될 참모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자, 계엄이 발생했다. 그럼 국가기관이 회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계엄이 발생했는데 다 집에 가서 자야 됩니까? 그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정말 명백했기 때문에 자, 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께서도 자, 파당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요.
자, 조용히 좀 하십시오! 조용히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해주십시오. 공정하게 좀 하세요, 위원장님. 모든 국가기관은 계엄이 발생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드잡습니다. 공무원을 드잡아. 공무원들 보고 왜 내란에 동조했냐고 합니다. 그리고 뻑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현현 똑바로 들으세요. 앞으로 계엄이라는 것이 진짜 발생해야 될 그런 사안,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집에 가 있으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공무원 드자비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우리 당 보고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입법 내란 정당입니다. 탄핵을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놓는 법안들이 도대체 헌법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도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 101조 1항 2항을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가끔 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반했을 때 이 판결을 갖고 사심제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헌법에 맞습니까?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회의회 독재를 얼마나 했으면 F학점을 받습니까? 의회를 깔고 앉아서 의회 독재하고 사법권 박탈하고 그 다음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회 해산하고 재헌국회 만드시려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거 독재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기관장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뒤잡는다고 거기에 또 편승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우리는 고등법원 왜 그 재판부에 가느냐고 의심할 수 있어요. 수많은 형사재판부 중에서 고등법원 배석 판사들끼리 하는 그런 재판부에 간 거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시스템이 뭉쳐야 되는데 이런 드자비에 불목하시면 대한민국 헌법은 무너집니다. 모두들 명심하십시오. 의원님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13 계엄은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한 게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떤 사람도 제대로 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질서와 회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경고합니다. 피감기관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두 눈 부릅뜨시고 고함 지르지 마시고 품위를 유지해 주세요. 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약간 법무부 장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입니다. 국무회의 때도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적극 동조한 혐의가 있고 법무부에 와서 법무부의 간부들을 불러놓고 다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어떤 그런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갖고 계엄이 일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는 아까 경고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바로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시고 의사 진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발언 제한 조치합니다. 네, 당일에 한해서 발언 제한 조치합니다.